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를 준비해서, 전체적인 10월의 대략적인 시황의 흐름과 저 개인적인 예측. 예측은 예측일 뿐인데요. 이 예측을 안 하다 보면은 본인의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측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혼자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방식으로 할 건데요. 탑다운하고 바텀업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탑다운 방식은 기존의 뭐 환율이나 뭐 주가의 지수의 흐름이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고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방법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종합주가 지수는 결국에는 그 지수, 각 종목의 합이기 때문에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어, 이 10월에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어떤 책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 이제 첫째 주가 끝났는데요. 이제 총 3주가 남았습니다. 보시면 3주가 남았는데 코스닥과 코스피의 흐름은 조금 다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인 시장을 봤을 때 환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환율이 다시 올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외국인의 그 수급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1140원 정도 떨어졌나요? 아니, 그 정도의 위치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저점을 다졌던 그 환율 가격과 유사한 위치까지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환차익을 이용한 매수도 있을 법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 보류가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글로벌 이슈나 뭐 전염병 확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크게 귀를 닫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확산에 대한 우려는 더 이상은 없는 걸로 저는 확인됩니다. 나중에 그런 확산이 종식이 되는 순간 오히려 주가를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먼저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은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장대 음봉을 완벽하게 외운 저점 저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 코스피는 2600포인트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쵸? 2600포인트. 이거면은 한 9%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6%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어찌됐건 이 두 종목 다 정고점을 두드려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죄송합니다. 증시 주변 자금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이 7일까지 신용잔고가요. 신용잔고가 보시면은 거의 18조 가까이 올라왔었죠. 여기 보시면 18조 가까이 올라왔었는데, 예, 이게 지금 억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16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1조 5천억 정도 신용이 담백하게 좀 빠진 상황입니다. 더 빠져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지만은, 지금 보시면 고객 예탁금도 줄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객 예탁금도 10조 정도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필요할 시점이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만큼의 그 강한 유동성은 외국인과 기관이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걸 봐야 됩니다. 2018년도 1월과 자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은 제 포지션은 일단 그겁니다. 전고점을 넘으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분명히. 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할 것이다.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고점이 더블 전고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넘지 못하면 결국은 박스권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지션 자체는 지금 박스권 형태라고 제가 이전에도 라이브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박스권이 지속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제 답은 그게 길게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떨어졌고,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로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된 것이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세 가지를 봤을 때는 이 더블 전고점을 넘어야 되는 것이 맞다 라는 거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이건 나중에 바텀업 방식인데, 이런 높은 종목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고 좋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넘을 수 있는 코스피의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 논거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바텀업 방식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리스트입니다. 삼성전자는 21%고요. 그리고 전체 15개 종목을 합치게 되면요. 이게 한 대부분의 시가총액의 형성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21%, 21%, 27%, 30%, 35%, 40%, 그쵸? 50%. 절반 가까이 돼요. 네.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요 흐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보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실적이 나왔는데 떨어진다 뭐 이야기 있으신데, 자,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 저점 상승하면서 계속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삼성전자 매수의 키포인트를 갔을 때 적어도 여기서만 우리가 취했어도 한 5, 6% 정도는 충분히 취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했을 때에 주가는 사람들이 어디서 샀을까요? 그걸 보자고요. 지금 동학개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나갔습니다. 대부분.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대부분 나갔다는 거예요. 이 동학개미 운동 이미 여기까지 다 왔는데요. 기회를 줬는데요. 여기서 팔려고 했던 사람들 지긋지긋해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려고 했던 사람들 지긋지긋해서 여기서 팔았어요. 분명히 팔 기회를 줬다. 예, 좋습니다. 그거를 이제 흔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개인의 매도세가 58,000원에서 나왔습니다. 그거를 외국인이 받아먹고 9월 10일 9월 달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팔아먹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팔아먹음은 원달러 환율이 낮을 때의 외국인의 매수세로 다 커버가 된다.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삼성전자가 끌어올렸던 그런 이유, 그리고 이 받침의 이 각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올라왔었던 이유는 개인의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다만은 이 전고점을 넘는 데 있어서 개인이 갖고 가는 개인들은 진짜 많지 않다. 그럼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파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이라는 거는 당연히 넘을 거예요. 저는 당연히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이 전고점을 넘어야 코스피의 전고점이 넘습니다. 보시면은 이때의 흐름이 지금 한 3.5%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쵸? 4% 정도? 결국에는 코스피의 흐름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좀 빌빌 기고 있죠. 기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멘텀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류를 해야 되는데,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가 매수에 대한 있다고 보고, 그 코스피 전고점이 넘게 되면 적어도 9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아무리 얘가 저평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얘 포지션도 나쁜 위치가 아니다. 그리고 주가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네이버,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세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언택트, B차전지, 바이오, 그렇죠? 3, 4, 5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현대차.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금 커플링 현상 때문에 같이 올라가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이버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삼성바이오록스랑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시간상 제가 다 설명 못 드리겠지만은, 요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카카오도요. 지금 다시 전고점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얘가 이 전고점을 또 넘는 순간, 얘는 좀 심합니다. 위에 올라가는 게 10%입니다. 넘는 순간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올라가는 힘만으로도 지금 요거 10%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도 보시면 낙폭이 상당히 과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냐, 전고점을 바라보고, 당연히 선행하는 종목을 들어가는 게 맞아요. 네. 셀트리온을 들어갈 것이냐, 네? 카카오로 들어갈 것이냐, 당연히 카카오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조정을 받은 건 똑같이 조정을 받았어요. 과조정을 받았냐, 조정을 덜 받았냐. 근데 그 조정을 받은 상태의 위치에서 전고점을 그었을 때 그게 주가 지수와 동행하는 그런 위치가 있었어야 그 종목이 살아있다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개만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코스닥을 좀 보시게 되면요. 여긴 셀트리 헬스케어도 지금 맥을 못 추고 있고, 시젠도 그렇고,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여기서는 살 수 있는 것들이, 움직여야 될 것들이 뭐 KMW나 아니면은 뭐 실적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밑에 뭐 콜마, 리노, 첨보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이게는 그냥 동반돼서 따라오는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별 장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지금 다 개별이에요. 개별이기 때문에 이 바타모 방식으로 이거를 추측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가 좀 보는 게 좋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위 15개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횡보가 2차 전지는 횡보일 가능성이 크고, 바이오도 그렇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될 거는 네이버와 카카오 쪽, 그리고 현대차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 좀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자체가 비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돌림 현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되돌림 현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거를 참조를 하셔가지고
바로 전고점을 이렇게 뚫려는 흐름을 줬다면 이게 아마 아래로 눌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저점도 갱신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트렌드는 결국에는 다시 눌리는 그런 도명의 형태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실적이 좋을 거예요. 실적이 당연히 안 좋습니다. 예,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은데 향후에 이제 그 가치로 인해서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 있는 종목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점만 참조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